흰남노의 예상 진로와 위력,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점을 대비해야 할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11호 태풍 흰남노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위치나 어떤 경로 관련해 변동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일단 뭐 오늘 아침 10시 발표로는 저 타이베이 남동쪽 545km 정도 해상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현재는 뭐 중심 기압이 93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수속 49m죠. 매우 강한 태풍, 강풍 반경은 한 340km 정도 되는 한 중형급 태풍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대한해협 쪽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오늘 아침 발표에서 이제 수정이 되면서 경남 해안 쪽으로 상륙을 해서 거의 부산에 인접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태풍 깊이는 더 커집니다.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기상청 예측도 다 대한해협이었는데, 일본 기상청 예보도 이제 거의 남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진로가 바뀌었고요. 예.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예보가 우리나라 쪽으로 좀 더 다가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이제 어젯밤에 이제 머물렀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게 좀 내려가서 시간을 좀 더 길게 끌었던 것이 약간 우리나라 쪽을 더 턴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애초에 예상보다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더 가깝게 지날 것으로 지금 경로가 좀 변경이 된 상황인데 우리나라 언제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고 또 최대 고비, 지역별 최근접 시간 정도의 어떤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일단 뭐 기상청 예보를 근거로 이제 예측을 해야 되겠죠. 이제 9월 5일 9시에 서귀포 남남서쪽 500km 부근 해상입니다. 근데 이 태풍의 그때 반경이 약 420km 정도가 되니까 실제로 6일 오후 1시 정도, 그러니까 5일 오후 1시죠. 네. 1시 정도면 뭐 제주가 이제 일단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일 밤 늦게라면 이제 남해안 쪽까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고, 6일 새벽이면 전국 대부분이 일단 직접적인 영향권 안으로는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시간은 이것보다는 대개 한 6, 7시간 정도 늦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저희도 흰남노 예상 경로로 시간대별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 지금 센터장님 설명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 아까 정혜영 기자하고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흰남노가 북상은 하고 있는데 속도가 좀 느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속도가 느린 점을 좀 진로와 좀 맞물려 질문드린다면 혹시 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제 속도가 어제 그 밤에 네. 제가 이제 계속 그 모델을 갖다 보니까 미국 모델들인데, 일단 태풍이 한 곳에 머물게 되면은 예. 어젠 정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세력이 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음. 용승이라 해갖고 한 곳에 있게 되면 밑에 있는 물이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이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미해양대기청 예측도 보니까 초강력 태풍에서 지금은 매우 강한 태풍에서 카테고리가 한 2등급까지 좀 약해졌다가 다시 북상을 하면서 또다시 이제 매우 강한 태풍, 초강력 태풍으로 또다시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현재같이 이렇게 세력이 약해지면은 이동 속도가 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간당 한 2km 정도로 매우 늦거든요. 예. 늦게 되면은 방향이 약간 변할 가능성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태풍 진로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과 서쪽에 있는 티베트 고기압 사이 쪽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열려 있는데, 네. 태풍이 들어오는 길이. 문제는 우리나라 쪽 광범위하게 저 남해안 저쪽 전라도 쪽부터 경상도 쪽까지 넓은 범위 안에는 어느 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이게 현재 예측한 것처럼 부산 쪽으로 이제 근접해 갖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만일 좀 더 서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수나 순천 쪽으로 상륙하게 된다면 거의 그 한반도를 관통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속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속도가 느려서 혹시라도 좀 더 정체하게 되면 세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겠군요. 예. 또 센터장님 설명하시면서
초강력 태풍이었다가 매우 강한 태풍이었다가 다시 또 초강력 태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강도별로 초강력, 매우 강한, 뭐 강한 이런 강도별 어떤 등급이 있을 텐데 이번 이 태풍의 경우에는 그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뭐 기상청에서는 이제 태풍을 한 4등급으로 나누죠. 네. 중, 강, 매우 강, 그다음에 초강력. 근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 현재는 이제 매우 강한 태풍이고요. 이게 이제 북상을 하면서 해수 온도가 높은 해역이 있습니다. 네. 해역을 지나면서 초강력으로 다시 발달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해서 제주를 통과할 때는 매우 강한 태풍이고요. 부산 근접할 때는 다시 강한 태풍으로 약간 약해지는데요. 일단 강한 태풍 같은 경우는 기차가 탈선할 정도입니다. 매우 강한 태풍일 경우는 사람이나 뭐 커다란 돌이 날아가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초강력 태풍 같은 경우는 건물이 붕괴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최대 풍속 기준에 따라서 태풍을 강도를 나눴는데 일단 매우 강, 초강력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센터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는 네. 매우 강, 그다음에 강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태풍이 항상 오게 되면 이게 비를 몰고 오는지 아니면 강한 바람을 몰고 오는지도 관건인데 흰남노는 지금 비바람 모두 예상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바람이 강하면 풍태풍, 비가 많이 내리면 우태풍이라 그러는데 이번 태풍은 바람도 강하고 비도 많이 내리는 뭐 역대급 태풍이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상당히 강하거든요. 지금 뭐 역대 들어왔던 어떤 태풍보다도 기압치가 가장 낮고 바람도 가장 강하고요. 두 번째, 이 태풍이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거대한 그 열대성 저기압을 갖다가 흡수를 했습니다. 네. 흡수를 하면서 아주 많은 그 수증기를 갖다 끌어들였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비도 많이 내릴 것을 일단 보는데 문제는 지금 태풍 전면부터 태풍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렴대에서.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뭐 제주와 남해안 쪽에 비가 내리고 내일은 남부지방, 모레는 거의 수도권 북쪽까지도 거의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뭐냐면 보통 태풍들은 대개 태풍이 올라오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나는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 수렴대가 먼저 올라오면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린 상태에서 본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엄청난 비를 쏟아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높은 그런 태풍이죠. 네, 가뜩이나 초강력, 강력 태풍인데 다량의 수증기까지 유입되면서 비의 양이 그 이상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증기 양을 더 늘리는 게 해수면 온도일 텐데 지금 태풍이 이동하면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간다면 태풍의 에너지는 더 받을 테고 수증기는 더 머금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해수면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현재는 매우 강한 태풍인데 이게 4일에는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다시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가 네. 현재는 머물면서 용승이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세력이 좀 다소 약해지더라도 다시 북상을 하면서 아주 그 수온이 높은 역을 지나기 때문에 네. 고수온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31도 정도 되는 고수온역인데 이쪽을 지나면 또다시 발달할 것을 보는 것이죠.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근데 대개 지금 보면은 북이 한 8, 9도 정도까지가 31도 해역이에요. 그다음에 북이 한 31도, 2도 이 정도까지가 해수 온도가 30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개 31도, 30도 정도면 슈퍼 태풍이 만들어지는 해수 온도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 북쪽 제주도 인근까지도 27도 지금 해수 온도가 있거든요. 굉장히 높죠. 계절적으로 이제 9월이 해수 온도가 가장 높을 때인데 이 27도라는 기준이 뭐냐면 태풍이 발생하거나 태풍이 유지하는 그런 온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좀 더 4일 정도는 아주 초강력으로 발달했다가 제주 인근은 해상으로 올라오면서 약간 마찰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약해지면서 다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올라오고 제주 옆을 지나서 매우 강한 태풍이 부산까지 올라왔을 때는 이제 육지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강한 그런 태풍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피해를 남겼던 태풍을 좀 역순으로 보면 2016년에 태풍 차바가 일단 있고 그 이전에는 2013년에 태풍, 2003년에 태풍 매미가 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라까지 이제 기억이 나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태풍들 다 겪으신 분들은 지금 역대급이라고 하니까 정말 태풍의 위력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저 차바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제 2018년에 그
그때 2016년이죠. 이때 10월 태풍입니다. 이거는 네. 9월 태풍이 아니고, 그래서 이때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울산에 태화강이 넘치고 아주 피해가 컸었던 그 태풍인데, 이거는 실제로 그 상륙했다기보다는 부산 쪽 스치면서 갔던 태풍이고요. 현재 태풍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라와 매미 이 정도 가장 가까운 태풍으로 보입니다. 사라 태풍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네. 1959년 태풍이었죠. 그때도 9월 태풍이었고, 매미도 9월 태풍이었죠. 2003년 태풍이었는데, 당시 이 태풍보다 왜 지금 이 흰남노가 더 초강력이다, 더 무섭다, 역대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 일단 서태평양이나 북서태평양상에서의 기압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처 왔을 때 이게 얼마나 강하냐, 이게 사실 피해가 더 크거든요. 네. 그런데 보면은 일단 제주 인근 해상, 그다음에 부산에 근접했을 때의 기압치라든가 최대 풍속을 비교해 보면 사라 때가 한 42m 정도가 됐어요. 부산 근접할 때가. 예. 그다음에 매미 같은 경우는 한 36m 정도. 근데 이때 매미 때도 순간 최대 풍속이 60m까지 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흰남노 같은 경우 이제 예측으로는 43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산까지 올라왔을 때가. 그러니까 사라라든가 매미보다 더 강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매미 때보다도 지금 보면 한 평균 최대 풍속이 7m 정도가 더 강할 거로 예상된다면, 순간 최대 풍속이 매미 때 60m를 기록을 하면서 그때 그 부산 항만의 골리앗 크레인이 다 무너지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정말 순간 최대 풍속은 70m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기상청에서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태풍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기도 하는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현재 예상으로 본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게 될 피해가 가장 큰 게 일단 높은 파야도라든가 해일, 그다음에 네. 호우, 그다음에 강풍입니다. 예. 태풍이 근접하기 전에 일단 저 사는 선박이라든가 항행 선박 같은 경우는 항구로 미리 대피를 시켜서 결속을 해야 되겠고요. 이 태풍 매미 때, 그때 이 마산항으로 아주 해일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지대 이런 주민들에 대한 좀 미리 해일 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태풍 전면에서 오히려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땅이 많이 약해집니다, 지반이. 그래서 태풍이 올라왔을 때 강한 바람과 비가 내리게 되면은 산사태라든가 축대 옹벽 붕괴라든가 저지대 침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산사태 우려라든가 저지대라든가 혹은 축대 옹벽 붕괴 지역 주민들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좀 대피시켰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예. 대개 이렇게 태풍이 올라왔을 때,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는 좀 미리 다 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태풍이 올라와서 바람이 불고 막 그러니까 그때 나가서 지붕이 날아간다고 그치고 논뚝 보러 나가고 그러다가 대개 자연재해 사망한 거의 한 반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태풍이 올라와서 일단 영향을 주식할 땐 절대로 밖에 나가서 비산물도 많이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거의 답변 들어있었습니다만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수해난 현장, 복구 현장인데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막막한 현장 봤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수해를 겪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서 조금 더 당국에 주문한다면 어떤 게 좀 필요한지 끝으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번 피해가 컸던 지역은 네. 약간의 비만 더 오더라도 피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그걸 지금 대비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